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여자를 고문하는 법 1. 방에 가둔다. 그 방에 아주 예쁜 가방, 구두, 액세서리, 외투, 원피스, 상하이 등등을 넣어준다. 3. 그런데 방 안에 거울이 없정. 글쟁이 고문하는 법 1.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을 준다. 2. 주제를 주고 쓰게 한다. 3. 저장 직전 전원을 꺼버린다. 프리랜서 고문 방법 1. 입금을 미룬다. 2. 전화를 안 받는다. 3. 클라이언트가 폐업한다. 이등병 괴롭히는 법. 걔는 그냥 숨쉬는 것조차 괴롭다. 님들 모두를 괴롭히는 법. 이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지. 적당한 빠르게.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 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이 조합원들이 직접 재배한, 직접 생산한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광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광고비 아주 저렴한 거 아시죠? 네, 공중파에 비하면 엄청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쌉니다. 하지만 광고 효과는 글쎄요. 지금 팟빵에 10위 안에 들어있는 10위 안에 그 국민TV 방송에 항상 5개 또 혹은 6개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청취율은 지상파의 그런 FM들, AM들 못지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듣는 분들의 뭐라 그러나요? 결집도, 단결력 이런 것 따지면은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마고지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곡 들으셨던 거, 내 인생의 마라톤. 예, 저의 4집에 있었던 그런 곡입니다. 오프닝 곡을 준비하는 게, 오프닝 멘토 오프닝 곡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방송 반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든 시간은 가니까요. 예. 직업별로 고문하는 법 오늘 오프닝 했습니다만 좀 더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죠. 스테레오 타입.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거. 자, 프로그래머 고문 방법. 요건 좀 전문 용어가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자, 한국에 놀러온 홍콩 관광객을 괴롭히는 법. 1. 어디서 왔냐고 물어본다. 2. 중국에서 오셨군요. 하고 답한다. 예. 월간지 에디터를 고문하는 법. 이것도 전문적인데. 1.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는 마감 때 전화해서 술 먹자고 한다. 2. 마감이라고 하면 또? 너 맨날 마감이야? 한다. 3. 그리고 이렇게 야근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놓으면 안 돼? 라고 따진다. 4. 다음 달에 처음부터 반복한다. 변호사 고문하는 법. 변호사님, 그게 사실은요. 얼마나 살 떨리겠습니까? 여태까지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질질 끌어갖고 그렇게 기껏 재판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야, 그러게요. 의사를 고문하는 법. 1. 의사가 묻는 말엔 대답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말만 한다. 2. 하라는 검사나 치료에 대한 설명 다 듣고는 안 하겠다고 한다. 3.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나서는 다시 설명해달라고 한다. 와, 그렇군요. 군인 괴롭히는 법. 1. 안 괴롭혀도 괴롭다. 아, 저 실감합니다. 저 군대 다녀왔거든요.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롭죠. 네. 자, 군인 괴롭히는 법, 번외가 있군요. 저녁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본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님들 모두를 괴롭히는 법. 이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 그래요. 뭐 그 외에 전공별로 하소연, 예를 들면 공대생, 왜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왜 자꾸 나한테만 물어보냐고, 뭐 이런 거. 한의대생 괴롭히는 법, 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환절기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뭐 이런 거. 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자, 어떤 때는 제가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볼 때는 이 게시판을 전체 게시판을 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누락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게시판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마치고 한참 있다가 바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에 글을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끔 들여다보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마치고 어떤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홍유리님이죠. 일단 노래는 요거 좀 걸어주시고. 손 DJ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토요일인데요. 월요일에 문관철님 노래를 꼭 듣고 싶어서 휴업 중 게시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노래가 다 좋아 뭘 신청할지 고민스러워요 하셨습니다. 방송에 소개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문관철 씨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개인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것 같고 갈 곳도 없고 월급이 몇 달째 안 나오고 또 나라꼴은 뭔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는커녕 점입 가경이고 예. 정청래 의원님이 생방송 중에 크게 훌쩍거리며 우시는 거, 정청래의 친구 정봉주가 아직도 복권되지 못한 거, 김총수님 얼굴이 까칠해진 거, 주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나 아픈 거, 그리고 조금 전 들은 미디어 토크에서 김영민 PD님이 몸이 안 좋으신 건지 기침을 한동안 못 멈추신 것 등등 네, 이런 거 중략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음악이 아이들의 날카롭고 정신없는 사랑 노래보다 더 구석구석에 퍼져 분노와 좌절에 지친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예, 지금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홍유리님 뭐 좀 힘든 시간을 사적으로든 이렇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정봉주, 정청래, 김총수, 주기자, 그리고 김용민 PD 이런 분들의 안위를 걱정해 주셨어요. 근데 말이죠.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만큼 고난도 겪겠지만 또 그만큼의 보상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병희님 한결같이 촛불 집회 나와서 노래 부르시고 돈 안 되는 음악 하시고 그리고 그냥 사랑 노래 부르면서 대학원 사시면은 공중파도 진출하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행사 다니면서 행사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실 텐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지들 좋아서 하는 짓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라던가 또는 고난받는 사람들 코스프레 한다 그러면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거명했었던 그런 분들 다 스스로들 그렇게 뭐라 그러나
비극의 주인공이나 무슨 비장미 있는 그런 비극 속의 영웅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총수 뭐 대선 끝나고 한동안 못 들어왔죠. 예, 안 들어왔거나 그리고 주기자 뭐 고소고발 달려있는 것만 여러 개 주르륵 있죠. 우리 이재정 변호사가 혁혁하게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만 뭐 이재정 변호사도 이런 일에 뭐 돈이 되겠습니까? 김용민 PD 그렇죠.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는 정말 옆에서 보기에 걱정이 됩니다. 예, 안쓰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정말. 예,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생각 들고 뭐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감옥에 다녀와서 좀 조용히 살려고 그러니까 복권이 되질 않고 또 지난번 광론 교육감 건 때문에 또 고소고발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가수는 노래 부를 무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정치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사는 것이죠. 언뜻 보면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만큼 지지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격려 이런 걸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홍유리님께서 굳세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 그냥 힘내세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럽죠. 그런 얘기는 사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지켜보는 가끔 게시판에 왕림하셔갖고 이러이러한 일이 잘 됐습니다라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기쁠 따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가고 있어요라고 버티고 있어요라고 글을 써주신다 그러면 그래도 게시판에 글 쓰고 방송 들으실 여력은 있구나라고 또 기뻐할 겁니다. 다만 가끔 이렇게 오셔서 글을 써주시는데 흔적이 그러니까 기척이 안 보이거나 그럴 때는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무서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글을 읽으니까 홍유리님 같은 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왕림을 한동안 안 하시면은 뭔 일이 생기나 뭔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방송에다 대고 누구누구님 뭐 어디 계십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분들 그리고 저 이런 사람들한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음은 물론 고맙게 받죠. 자, 뭐 원래 낮에는 활기찬 음악 위주로 방송을 합니다만 신청곡도 없었고 또 뒤늦게 사연을 읽어드리는 미안함도 겹쳐서요. 약간은 좀 템포가 느린 그대와 영원히 원래는 이문세 씨가 불렀었죠. 근데 문관철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원 서비스, 임원, 스트리밍 하는 서비스, 여기에, 뭐라 그러나, 커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음악 끝난 다음에 한창 있다가 끝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경우도 있죠. 조용필 선생의 40주년, 그런 라이브 음반 중에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60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1950년생이기 때문에 60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목소리는 30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조용필 선생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는요, 박강수 씨 나오십니다. 나오는 날입니다. 뭐 별 얘기 없으니까 오늘 나오겠죠. 신계행의 가을사랑, 지난주에, 이번 주에 연습해서 부른다 그랬는데, 기억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JJK님, 내가 좋아님, 쑥부쟁이님, 소녀님,
어느틈님, 가자동 특파원님, 흐린세상님 오셨습니다. 그렇죠. 출석놀이, 이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다른 데서 제가 인터넷 방송 진행했을 때는 출석부가 있어갖고 출석놀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했던 놀이 중에도 그 기억이 남는 게 채팅방을 개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가요 중에 제일 긴 노래, 신중현과 더맨 버전의 거짓말이야. 이 노래가 20분이 넘거든요. 네. 이거 딱 틀어놓고선 채팅방에서 채팅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런 방송하면 어떨까? 자, 그렇군요. 출자했는데 예비 조합원으로 되어 있더니 드디어 조합원이 되셨다고요. 흐린세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골드문트님,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9월 13일 집중하는 날입니다. 어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겸 시국회의 대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물론 매 주말마다 크게 촛불 집회를 합니다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이 집중하는 날. 그렇습니다. 모차르트 오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 읽었습니다. 서영석 날다님, 병희님 반가워요.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앞으로 잘 봐줘요.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심요. 그럼요. 서영석 씨보다 제 목소리가 훨씬 낫죠. 서영석 날다라는 카페에서 이렇게 오신 모양이군요. 그죠? 맞습니까? 네. 서영석 씨 방송. 참, 일단, 좋고 나쁘를 떠나갖고, 그런 질감을 갖고 있는 방송이 없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욕을 버럭버럭 하고서 말이에요. 아마 서영석 이사님께서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방송에다 대고 그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체력이 붙이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창모의 희나리, 강수 씨가 이 노래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고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아침 일찍님, 내 인생의 마라톤. 희나리, 내가 한번 연습해볼까? 네. 내 인생의 마라톤 달린다. 노래 좋고요. 오늘도 병희님 시간 지킵니다. 아침 일찍님. 왕싸가지님, 네. 99년 대한민국 국격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그렇죠. 의장대 접견하고 대통령님께 받들어 총. 이게 국가 원수에 대한 최고의 예우니까.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 방문 갔을 때는 맨 땅에 싸구려 꽃다발 하나에 좋다고 해버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99년에 러시아 방문할 때는 뭐 혼자만 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는 여러 나라 정상들이 같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 나라 정상들 이렇게 앞다투어 오는데 그때마다 의장대 동원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뭐 그냥 넘어가시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쪽팔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쪽팔린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좀 남사스러운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밖에서 지금 패션쇼 열면서 그리고는 아직 실체가 불명확한 창조 경제를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설파하면서 마치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4대강 사업이 어떻느니 녹색 성장이 어떻느니 하면서 국내에서는 대실패가 아니라 개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홍보했잖아요. 다른 나라 정상들. 그 정상들이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인 거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내 치적을 알아주고 있다라고 자뻑을 했었죠. 그러나 이번 정권 들어가고는 4대강이 됐던 녹색 성장이 됐던 뭐 입에도 뻥끗합니까? 그런 것처럼 창조 경제도 지금 이 페이스로 간다면은 그렇게 될 게 뻔한데 밖에서 아무리 설파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심지어 동아일보에서는 그 박 대통령의 그 패션 말이에요. 사진 3장 올려놓고서는 야 어떤 분께서 그거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 정장 입고 나오고서 일면에다가 배치해놓고 사진 찍어놓은 거 그거랑 비교하면서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다르죠. 그쪽은 일본 천황이고 이쪽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스포츠 서울도 아니고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중앙 일간지에서 일면 톱에 대통령의 의상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죠.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갔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찌라시가 아닌 신문의 역할이겠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의전상의 이런 사진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는 이 대우를 달리하는 일부러 러시아에서 그런 건 아니고 성격이 다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왕싸가지님. 한울 아라빠님, 그래요, 강수씨 모시는 날. 오늘과 내일님 출첵하신다고요. 함께 할수록 좋은 국민TV.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쁘죠. 봉다라님, 힘찬 노래 부탁드린다 그래서 조용필 선생의 음악을 틀었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다시 올려주신 글. 뉴라이트, 친일파, 할배들의 우상, 숙골 일베 어르신들. 김태호 통일연구원 원장, 2012년 8월 23일, 독도 주변의 해양 해저 자원을 한일 양국이 공유해야 된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작년 10월 9일, 독재도 좀 필요하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독재도 좀 필요하다. 뭐 어떤 새누리당 대변이라던가 또는 하다못해 무슨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아유 뭐 당신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전문가라는 인간이 독재도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김구는 빈라덴 지만원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장 2005년 3월 10일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식민지배가 없었으면 철도 항만 발전소 법률 행정이 있었겠는가. 식민지배가 참. 식민지배 때문에, 그렇죠. 식민지배 때문에 대륙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해서, 자기 나라로 잘 빼돌리게 하기 위해서 철도 항만 발전소, 그리고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법률 행정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간선 철도망이 X자로부터 시작을 했겠어요? 바로 부산을 통해서 또 목포를 통해서 항구를 통해서 한반도 각지와 만주 땅의 농산물, 목재 그리고 1차 지하자원들을 갈취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함경도, 평안도, 함경도 그 오지에 있는 그런 목재들 실어 나르려고 그리고 의주를 통해서 만주 땅에 있는 것들 실어 나르려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김한원 씨, 참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 이렇게 명백한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유재갑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그 당시에는 일본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는 우리 정부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한반도 정부란 말이요. 이게 바로 무서운 거죠.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일제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폐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머릿속에서부터 식민지 근성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고서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식민지 폐해라는 겁니다. 아베 노부유키라는 자가 철수하면서 자 무엇보다도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사관을 너희들한테 심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립한 게 아니다. 우리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골드문투님,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라니까요. 추석 전에 빡시게 모여보자고 하셨습니다. 페퍼톤스의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신청해 주신 JJ 킴님, 희망도리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퀴즈를 내셨습니다. 1번 문제, 피아니스트 김광민과 함께 신압으로 팀으로 활동하다가 김장훈의 오페라, 김현식의 빛처럼 음악처럼 다시 처음이라오,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를 먼저 원곡으로 불렀던 가수. 그대와 영원히를 이문세 씨가 먼저 부른 게 아니라 문관철 씨가 먼저 불렀다는 얘기군요. 신압으로는 저도 기억합니다. 그게 80년대 초반에 대학가요제였는데 상당히 프로그레시브한 락을 구사했었던 밴드가 있었는데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였는데 그게 신압으로라는 팀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보니까 음악이 참 뭐라 그러나 멋지더라고요.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공을 많이 들였던, 공력이 있는, 건반의 비중이 컸었던. 그런데 그것이 동상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멤버들이 그중에 한 명이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게 동상에 대한 불만으로 저는 해석이 됐었는데 저도 불만스러웠습니다. 좀 더 높은 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왜? 대학가요제니까. 실험성, 참신성, 예술성 이런 걸 더 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느낌. 알고 보니까 거기에 김광민 씨가 계셨습니다. 건반 주자로. 나중엔 동서남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떠나셨죠. 문관철 씨가 거기 멤버였군요. 이번 문제 1999년 12월 손병현님이 일본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해화동 푸른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포크 밴드로 참여해 공연을 마친 후 그 지역에 예술인들과 상당해요. 산당이 아니라 상당산성 누각에서 음주 가물을 즐기다 몸이 불편한 동료를 부축하여 하산하는 도중 누각 아래 허공으로 떨어져 갈비뼈 골절과 기타 파손이라는 큰 피해를 입혔던 이 도시명은 그렇습니다. 청주였습니다.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희망도리님은 이 국민TV 라디오의 죽돌이이십니까? 이런 퀴즈 재밌네. 요거 해갖고 어떻게 이벤트 만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라는 생각. 아랑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승철 아마추어 들국화 걱정 말아요 신청해 주셨고요. 스포츠국장님, 연합 찌라시 뉴스는 이어지는 보도의 신속성을 위해서 일주일치 기사를 미리 내기로 하였습니다. 9월 6일 첫째 날 국정원 여론 돌리려 사건 조작 항의 후 진술 거부. 9월 7일 이틀째 오늘도 진술 거부 국정원 수사 진행 문제없다. 9월 8일 사흘째 계속 진술 거부 국정원 혐의 입증엔 지장 없어. 9월 9일 나흘째 아직도 진술 거부 국정원 수사 진행 문제없다. 9월 10일 닷새째 예상대로 진술 거부 혐의 입증엔 지장 없어. 9월 11일 엿새째 국권의 진술 거부 국정원 수사 진행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9월 15일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진술 거부 국정원 수사 진행 문제없다. 이에 국정원은 내란 음모, 내란 예비, 내란 선동 여적죄 등을 제외하고 괘씸죄로 검찰로 슬그머니 송치한답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취득했으면 검찰로 이관시켜야죠. 국정원이 지금 저렇게 이석기 의원을 잡아 가두고 취조까지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군대 생활했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것은 헌병대였습니다. 사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헌병대예요. 외출이나 외박 같은 거 나갔을 때 헌병대를 만나면 무조건 튀어야 돼요. 왜? 맞닥뜨리면 어떤 핑계를,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적발을 하니까 그것이 자대로 통보가 되면 최소한 군기교육되고 아니면 영창입니다. 군기교육대는 뭐냐면 그 부대 내에서 실시하는 건데 군기교육대 3일, 그럼 3일 동안 그야말로 개처럼 박박 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축구를 하더라도 그냥 못하고 완전 구장 어깨에 메고서 몇십 킬로짜리 그리고 축구를 해야 하는 그런 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웃기고 자빠진 그런 거 하는 상당히 빡신 일정인데요. 영창은 그냥 군인들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들의 구치소 또는 감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회부되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피합니다. 그러나 그 헌병대도 쩔쩔매는 게 바로 보안대죠. 보안대. 보안대를 총괄하는 게 보안사령부입니다. 지금은 보안사령부가 아니라 무슨 정보 어쩌고 저쩌고로 돼 있죠. 그 보안사령관 출신이 중에서 제일 출세했던 게 전두환 아닙니까? 그 다음이 노태우였고요. 노태우도 대통령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바로 경찰이고 검찰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가장 그렇게 무서웠던 게 중앙정보부였고 그 후신이 안기부였고 그리고 국내의 정치 공작 이런 거 간첩 조작하지 말고 그 국외에 정보 수집에 열중하라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던 것이 바로 국정원이었죠.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기획부를 국가안전기획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모양이 된 거죠.
스포츠 국장님께서 올려주신 이 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일단요, 어이구 곡들이 많이 왔군요. 페퍼톤스의 음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나 서둘러 너를 찾고 있지 어느새 벌써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되어 길을 막아선 불안과